혹시 여러분, 일본은 아직도 천황을 신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카레나 돈가스처럼 외래 문화를 특이하게 받아들인다고요? 가미가제처럼 극단적으로 공동체를 우선시했던 역사가 궁금하신가요? 광복절 특집, 우리에게 너무나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마루야마 마사오의 일본의 사상입니다. 씹을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루구조, 뼈 없는 어묵. 자, 라면에 토핑이 빠질 수 없죠. 첫 번째는 바로 무구조 뼈 없는 어묵입니다. 루구조라는 개념은 마루야마 마사오가 일본의 독특한 문화 수용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죠. 쉽게 말해 일본은 새로운 사상이나 문물을 받아들일 때 기존의 것을 완전히 버리거나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 집 한 구석에 잠시 치워두는 듯한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반도를 통해 불교라는 선진 종교가 왔을 때 일본 열도 전체가 불교 문화로 휩싸였죠. 포르투갈에서 가톨릭이 전해지자 금교령이 있기 전에는 온 민중이 가톨릭 열풍에 빠지기도 했고, 이때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토는 마치 새로운 각오를 들이면서 잠시 한쪽으로 밀려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마루야마는 이러한 방식을 두고 일본이 새로운 것을 쌓아 올리거나 자기 주체적으로 소화하는 대신 기존 것을 그저 치우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치운 옛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다시 꺼내져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마치 서울로 상경한 사람이 깜짝 놀랄 때 무심코 고향 사투리가 나온 것 같죠. 메이지 유신으로 서양의 근대적인 제도가 일본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서양식 시스템을 받아들였지만 유럽처럼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시민사회가 없던 일본에서 전통적인 일본 향촌사회에 오붓함이나 공동체의 은정 같은 정신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자 부인뿐 아니라 그가 나온 학교, 심지어 마을 전체가 스스로 책임지고 모든 행사를 취소하는 독특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던 거죠. 이러한 현상이 바로 루구조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옛날 것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그냥 숨겨둔 거네요? 신기하다. 두 번째 토핑, 국물과 재료를 아우르는 천황계란. 두 번째 토핑은 천황계란입니다. 부드러운 듯 보이지만 일본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중요한 토핑입니다.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 유럽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유럽은 오랫동안 가톨릭의 영향을 받으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고 교회가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일본은 그런 구심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래 문물을 수용할 때도 해석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니힐리즘은 보통 종교나 정치 권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색하는 취지였지만 일부에 들어오면서 불교의 무념무상이 더해지기도 했답니다. 이처럼 주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근대화를 추진하려니 뭔가 중심이 될 만한 기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전 막부 시절에 존재감도 없었던 천황을 갑자기 국가의 핵심으로 끌어올려 중심화하기 시작합니다. 민주도 불교도 일본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했기에 천황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거예요. 일본 제국 헌법이나 2차 세계대전 항복 조건에 국채의 보존이 거듭 언급된 것만 봐도 천황의 권한이 거의 무한대로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라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계란처럼 천황이 일본이라는 라면 국물을 하나로 아우르는 중심이 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천황을 중심으로 삼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어요. 새롭게 들어온 학문끼리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따로 존재하는 잡거성과 주체성 부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이때 등장한 게 바로 다이쇼 시대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한 마르크스주의였어요. 일본 학계는 마르크스주의를 통해 비로소 종합적인 사회과학과 구조적 역사관을 접하게 됩니다. 사상이라는 게 단순히 책상에 앉아 정신적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 인간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문학 분야 역시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아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포함해 개인과 사상을 현실 사회와 연결하고 반영하며 저항하는 형태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 계란 토핑을 음미하며 일본 근대사의 핵심을 짚어보세요. 갑자기 대장님이 생긴 거네요? 그럼 그 대장님이 모든 중심이 된 거고? 따뜻함 속에 숨은 무한 책임, 그 가족 국가 간 파. 세 번째 토핑은 따뜻함 속에 숨은 무한 책임, 가족 국가 간 파입니다. 라면 위에 솔솔 뿌려져 따뜻한 맛을 더하는 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무겁습니다.
앞서 천황을 북채로 끌어올려 권한을 부여한 반면 일반 시민에게는 무한 책임을 지었다고 했죠. 그 원인은 서로 돕는 불합공동체의 전통에서 비롯되는데,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 상부의 은정을 강조하고 개인은 중요시하지 않으며 공동체 지도부에서 결단의 주체를 명확화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가족국가 간이 국제의 세포를 이루었다고 작가는 설명해요. 이러한 일본의 전통적 인간관계에 모범이 자손을 자라게 하는 따뜻한 성택처럼 지자체부터 시민사회에 침투했고요. 이런 이유로 학교에 화재가 나면 교장이 천황 사진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 극히 정상으로 여겨지고, 이런 현상은 당시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에이, 책임은 다 같이 지는 게 아니었어요? 저도 실수하면 주인님이랑 같이 혼나는데. 맛이 섞이지 않는 항아리 속 항문 후추. 네 번째 토핑은 맛이 섞이지 않는 항아리 속 항문 후추입니다. 라면에 후추를 뿌리면 풍미는 더해지지만 후추 알갱이 하나하나의 맛이 다른 재료와 완전히 섞이지 않는 것처럼요. 세계대전에서 패전 후 일본은 군부종 각종 정치 세력이 천황을 국채로 떠받들며 반체제에 관련된 외래 소식들을 검열하던 것과 달리 제2의 개국으로 경제발전과 함께 무분별하게 해외 것들이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와 국경을 맞대지 않는 섬나라 특성이 더해져 직접 경험할 수 없고 소식으로 듣는 외래 보물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이미지를 형성하기 시작해요. 원래 인간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오는 충격을 피하기 위해 어떤 사물에 대해 이미지를 만드는데, 때로는 중국의 태도, 미국의 태도라는 식으로 그 이미지가 실체를 초월해서 기준이 되어버리는 일도 있죠. 작가는 유럽에서는 어느 역사적 흐름과 상황에 맞는 철학이나 이론이 등장하고 거기에 대해 기술 발전이나 토론을 통해 새로운 학문이 탄생, 발전하는 뿌리에서 가지들이 연결되는 나무 같은 형태를 가진다 말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런 과정 없이 학문과 사상만을 개별적으로 해외에서 들여와 각각의 항아리가 따로 놓여진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개개로 필요한 학문을 들여오는 것이 긍정적으로 말하면 임기응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학문의 연구가 거듭되어 점점 세분화될수록 다른 분야 간에 서로 이미지 편차는 커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줄며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서로 소외되며 자신들이 소수자라는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작가는 인류 문학가와 사회학자가 토의 중에 서로를 가리켜 머리가 나쁘다고 했던 일화를 예를 들고 있어요. 최근 코로나 사태 때도 일본 뉴스에서 정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학계의 이견과 지나친 통제를 반대하던 경제계층의 이견이 충돌하는 걸 본 적이 있어서 무척 공감이 났으며, 한국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항아리 속 학문 후추를 뿌리면서 일본 학계와 사회의 소통 부재 문제를 곱씹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다에서 하다로 변화를 이끄는 김치. 마지막은 이다에서 하다로 변화를 이끄는 김치입니다. 얼큰하고 시원하게 마무리하며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겉절이죠. 저자는 일본 사유가 이다에서 하다로 이전됐다고 밝힙니다. 본인 가문이 무사계급이거나 상인 농민계급이다 라는 것으로 개인의 정의되었던 것과 달리 회사나 학교에서 무엇을 하다로 자신이 정의되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개념이나 고정된 이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가는가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작가는 평등한 공산주의 체제 이념에서 부조리가 나올 수 없다고 머무르다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 스탈린 등에 대한 인간학을 도외시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두가 알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저자는 일본의 경우도 전후 정치체제에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민중들이 실행해온 경험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의원을 역임하고 있는 직업 정치가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진 유명인이 정치적인 의견을 내면 중립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정치는 경제나 예술 같은 다른 영역보다 정책이나 통치를 위한 각종 권모술수가 넘치는 인간적이며 행위가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한데, 일본에서 정치만큼 하다가 아니라 파벌이나 출신 정당같이 이다가 강조되는 낙후된 것이 없다고 피력합니다. 4.19 혁명, 프랑스 혁명 같은 민중이 직접 실행해온 정의역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죠. 한국은 물론 40년 가까운 군사 독재 가운데 줄기차게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의 실행이 있었지만 현재 특정 집단을 무엇이다로 편가르기 하고 고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김치처럼 시원한 통찰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명사에 안주하기보다 나는 어떤 행동을 한다 든 동사에 집중하며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자리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럼 저도 이제 간식이네 신난다가 아니라 나는 맛있는 간식을 찾아서 먹다가 되는 거죠? 하하, 멍멍아. 네 얘기는 좀 다르지만 그런 셈이지. 자,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 마루야마 마사오의 일본의 사상이라는 생각이 깊어지는 짭조름한 된장 베이스 라면을 함께 맛보았습니다. 누구조 어묵, 천황 계란, 가족 국가 간 파, 항아리 속 한국 후추 그리고 이다에서 하다의 변화를 상징하는 김치까지 모든 토핑이 일본의 사상과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루야마의 사상은 60년 지난 지금도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적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한국도 다르지만 닮은 점도 있는 나라죠.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일본을 더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맛있는 책라면으로 돌아올게요.